발전소가 가동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최근 사흘 새 춘천에서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느슨해진 방역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팎으로 시끄러웠던 강원랜드가 경영 혁신안을 내놓고 조직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 촉진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과 삼척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석탄발전소가 모두 가동되면 인근 주민들의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연구기관은 조기 사망자가 많이 나오게 될 10개 도시를 꼽았는데 동해와 삼척이 포함됐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는 56기, 강원도에는 동해와 삼척에서 6기의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기의 신규 석탄 발전소가 더 생기는데 절반이 넘는 4기가 강릉과 삼척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강릉은 내년과 후년에 각각 1기가 완공되고 삼척은 오는 2024년까지 2기가 완공 예정입니다. 석탄 발전소를 점차 폐쇄하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는 오는 2054년까지만 석탄 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면 조기 사망 위험이 늘고 일부 지역에서 조기 사망자가 많이 나올 거라는 한 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의 기후 전문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최근 공개한 대한민국 탈석탄 정책의 건강 편익 평가 자료를 통해 2054년까지 석탄 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최대 15,900명이 조기 사망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기 사망자가 많이 나오게 될 지역으로는 동해와 삼척 등 석탄 발전소가 많이 분포한 10개 도시를 꼽았습니다. 이 예측은 전국에서 모든 석탄 발전소가 동시에 가동된다고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2030년 이전에 모든 석탄 발전을 중단하면 조기 사망 위험은 78%나 줄어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수은이나 중금속 같은 것이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오염물질들이 심혈관계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2030년 이전에 석탄 발전을 중단할 경우에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이런 조기 사망 측면에서도 편익이 상당하다. 이번 분석 결과는 세계 질병 부담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대기 오염 농도 증가를 적용해 발병률과 사망률 등을 산출한 것으로 추정치의 신뢰 구간은 95%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주말 사이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늘은 춘천과 강릉, 원주, 횡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릉에서는 20대가 근육통과 두통 증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대 확진자의 밀 접촉자인 50대 2명을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춘천에서는 오늘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횡성에서는 해외 입국자 2명과 이들을 접촉한 1명 등 3명이 추가 확진됐고 원주에서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주춤한 듯했던 춘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들어 다시 늘었습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가 함께 있던 6명이 모두 감염되는 등 느슨해진 방역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최근 춘천에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코로나 확산 불안감이 또 커졌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토요일에 10명, 일요일에 5명 등 최근 사흘 동안 20명이 넘습니다. 지난 16일에 확진된 한 시민. 이 확진자는 지인 3명과 함께 지역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2차로 춘천 해안 유흥업소를 방문했고 2명의 유흥업소 접객원까지 불렀습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고 N차 감염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10명이 확진됐습니다. 느슨해진 방역의식 때문에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조금 좀 느슨해지신 것 같아요. 옛날 작년 초에 이렇게 막 이렇게 긴장했을 때보다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약간 좀 없어진 것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춘천의 초등학교 2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춘천 지역 확진자 중 5개 학교에서 12명, 지인끼리 식사와 술을 마시다 10명, 직장 안 감염 6명 등입니다. 소규모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 안 감염도 많아져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6월 확진자 92명 중 22명으로 23%나 됩니다. 식당 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먹던 사람만 감염이 됐었는데 이제는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도 감염이 되고 잠깐 와서 서빙 그릇 놓고 가는 사람한테도 감염이 돼서 그 사례를 비춰보면 바이러스가 좀 강해졌다. 춘천시는 강원도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내놓으면서 흐트러진 방역 의식이 더 풀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그동안 모두 7차례 매물로 나왔던 알펜시아가 드디어 인수기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에 팔리는지, 사는 기업은 어떤 곳인지 여전히 비공개입니다. 도민들은 혹시 너무 싼 가격에 팔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펜시아 리조트가 5차 공개 매각 끝에 임자를 만났습니다. 국내 2개 업체가 입찰가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 입찰이 성사된 겁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최고가를 써낸 한 개 업체를 오는 24일 낙찰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전 가격 이상을 쓴 2개의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효하게 입찰이 성립이 돼서 24일 낙찰까지 갈 계획이고요. 당장 내일부터 이틀 동안 대금 지급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8월 2일까지 본 실사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8월 23일에 정식 양수 양도 계약을 맺게 됩니다. 가장 관심이 큰 낙찰 기업과 매각 가격은 여전히 비공개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알펜시아를 인수한 뒤 추가 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 국내 개발 회사들이 이번 입찰에 참여했고 재무적 투자자는 없어 먹튀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알펜시아 인수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추가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남길 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4차 공개 입찰 매각 예정가가 7,800억 원으로 책정됐던 만큼 이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2차례 수의 계약마저 실패하면서 입찰가가 1,000억 원 이상 낮아졌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공개 매각을 시작할 때만 해도 1조 원이던 감정가가 6개월 만에 6천억 원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펜시아는 그동안 6,200억 원을 갚고도 7,300억 원의 빚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빚을 다 갚지 못해 강원도민의 혈세 추가 투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랜드는 최근 수년간 채용 비리와 카지노 부실 관리, 지역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첫 경영 적자를 내면서 위기감은 더 높아졌는데요. 강원랜드가 경영 혁신안을 내놓고 조직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 230여 명이 해고됐고 임직원이 재판을 받는 등 수년간 홍역을 치렀습니다. 지난해엔 카지노 개인기에서 외국인들이 현금 2천여만 원을 훔쳐가 부실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던 시기에 미인증 마스크 제품을 구매한 일이 알려져 질타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앙부처 출신 인사들이 계속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폐광 지역과 소통이 원활치 않다는 불만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이죠. 그리고 강원랜드 자회사들에 대한 투자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강원랜드가 경영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올해 100억 원 가까운 경상 경비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손실이 큰 출자 회사를 관리할 리스크 관리 협의체도 가동해 수년 안에 이익 구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들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인력 관리를 효율화하고 리조트 매출에 기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영업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다 기존의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등 폐광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에 더 신경을 쓸 방침입니다. 타지에 있는 청년 창업 기업들을 폐광 지역으로 유치해서 이 기업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강원랜드는 지난 2018년 공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보통 수준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2021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강원도도 참여합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7월 15일까지 24일간 온라인 기획전과 라이브 커머스 등 디지털 소비 촉진 방식으로 동행 세일에 참여합니다. 강원마트에서는 10개시군 온라인 쇼핑몰이 동참하는 강행 세일을 통해 30% 할인과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엽니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강원 곳간에서도 할인과 택배비 무료를, 인빌 쇼핑에서는 4개 정보화 마을 18개 품목에 특별 할인과 배송비 무료를 내걸었습니다. 영동 지역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노조원들로 구성된 산재예방 실천투쟁단이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와 삼표시멘트지부, 쌍용양회 지회 등은 오늘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한 산업 현장이 개선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 사고는 16건 발생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